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3강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화양리의 정의, 구성, 분류이고 정의 부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연소의 기본 개념을 다 배울 거예요. 다시 훈련 정도예요. 그리고 폭발에 대한 내용을 쭉 배울 거고, 화양류의 구성에서는 우리가 가산점 배운 거에서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맛보기로 화약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양류의 정의입니다. 연소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이거 한번 배웠던 거 다시 리뷰하고 가는 겁니다. 연소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세 개의 반응 중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세 가지 요소가 구비가 되게 된다고 얘기했고, 그 세 가지 구비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제거하는 게 소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얘기했었고, 가산점 얘기하면서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3개가 다 있어야지 된다고 했고, 이 중에 가연물을 제거하는 게 제거소화, 그 다음에 산소공급원을 차단을 하는 거를 지식소화, 그 다음에 물 뿌려갖고 점화원을 없애는 게 냉각소화예요. 불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가연물 자체를 예를 들어갖고 화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물대포로 쐈어요. 근데 물대포가 화염에 묻지 않고 물대포 압력이 너무 세갖고 앞에 있는 게 부셔졌어요. 예를 들어 여기 문에 불이 났는데 물대포를 쏘았더니 얘가 물이 적셔져갖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이 박살났어요. 이러면 뭐예요? 제거소화예요. 그런데 물의 압력이 낮아져갖고 불도 안 껐어요. 그러면 냉각소화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름 화재가 났는데 내가 안개상으로 막 물을 뿌렸어요. 그럼 안개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쫙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기가 바깥에서 있는 애들이 안개로, 그러니까 화염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질식소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점 얘기를 했었고, 연쇄 반응은 연소의 4요소까지 갔는데 요거는 설명을 안 했었죠. 아마 안 하고 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연소화학이 아니고 연소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저번에 배웠던 겁니다. 네. 화약도 얘기를 했었죠. 화약은 마찰,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 같은 외부 에너지원에 의해서 급격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다량의 열과 가스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공업적으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화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화약과 연료의 차이는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연료, 자기 몸 안에 갖고 있으면 화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산점 중에 산소 공급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소 공급원이 공기로부터 오는 거는 대부분 다 연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화양류의 정의를 보면은 이게 혹시 이제 조카가 있거나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비누가 푸는 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에다가 물 넣어갖고 이렇게 바람 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뭘 섞으냐면 글리세린을 섞어요. 이거 약국에 가면 한 2,000원이면 팔아요. 1,000원이나 2,000원. 그걸 넣으면은 공기방울에 터지는 게 좀 덜 터져요. 강도가 세져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글리세린은 자동차 부동액에도 써요. 근데 OH인데 얘를 황산이랑 질산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H가 빠지고 이 NO2가 붙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다 똑같죠. 이렇게 O도 똑같죠. 단순히 H만 떨어져 갖고 얘가만 붙는 건데 물질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물질 안에 산소와 질소를 인위적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물질에다가 산소 공급원을 강제적으로 더 넣어주게 돼요. 이게 우리 소브렐로가 만들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의 최초로 사용된 물질이에요. 얘가. 그런데 얘가 터졌어요. 자, 얘가 어떤 에너지를 줘갖고 얘가 뽀개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화학식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앞에서 보는 방법만 볼게요. C는 탄소, H는 수소, 산소, 질소, 산소인데 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개수. 그러면 두 개가 터져갖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 5, 3, 1이니까 14개가 되는 거죠. 14개. 맞나요?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터져갖고 1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안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두 개의 물질이 터져서 15개의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뭐라 그랬어요? 벽에 때리는 횟수와 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질이 터져갖고 갑자기 15개로 늘어났어. 15개가 벽을 막 부시고 있어. 그러면 압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폭발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가 분해가 됐을 때 얘가 얼마큼 빨리 분해가 되느냐 또는 그리고 얘가 분해가 됐을 때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폭발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막 붙였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흑색 화약은 어떻게 했어요? 황이랑 탄소랑 초석을 넣었죠. 그러니까 걔네는 화학결합했나요? 아니죠. 그냥 A 넣고 B 넣고 C 넣고 그냥 이렇게 저은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산소 공급제를 꼭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다. 물론 얘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쵸? 물리적으로 성능보다. 하지만 산소 공급제만 보게 되면 초석 같은 게 있고 자기 반응성 물질 안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산소로부터 올 수도 있다. 블랩이 아까 봤던 거죠. 이거 봤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고 탱크가 있고 화재가 일어나서 액체가 증기가 되고 증기가 압력이 생성되면서 찢어지고 나와서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까지가 증기, 그러니까 블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재가 구름처럼 되는 거는 블랩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소방이나 연료, 그러니까 화재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갖고 얘가 터졌다고 할게요. 터지면은 위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만 있나요? 이 액체만? 아니죠. 원래 용기가 파괴됐으니까 용기 쪼가리들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은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갖고 이렇게 낙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불을 진압하러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에 있는 그 수색덩이들은 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식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화재 진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폭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급격한 압력의 상승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수업 뒤에는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폭발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용어를 설명할 때 화약, 폭약, 화공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화약이랑 폭약이랑 섞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약이랑 폭약이랑 쓰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용어가 쭉 나올 텐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화약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나라 화약은 언제 제일 많이 발전됐을까요? 네? 어디서 제일 많이 발전됐을까요? 기술적으로 발전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조선? 네? 임진왜란? 일제시대예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애들이 값싼 노동력을 갖고 위해 시설을 인천에다가 하나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화약의 중요 기술은 보안상의 물질이죠. 지금 한화에서 만드는 화약 제조 기술 또는 뭐가 있죠? 로켓 만드는 건 어디인가요? 풍선. 풍산 말고 여기 반석동에 있는 거.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모 회사의 MLS 만드는 공장의 기술이 문건으로 유출이 되나요? 아니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놓고 TNT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만들어도 그 기술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그걸 갖고 경찰서나 군인 또는 외교관들을 테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유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나갈 설명들 중에서 용어가 다 일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학문 자체가 되게 위험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고 그래요. 이게 통일된 게 없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폭약, 첨착약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폭발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폭발물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서 경미한 자극,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가해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균일 또는 불균일계의 물질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 자체는 말 그대로 작은 에너지로 폭발할 수 있는 물질, 균일이도 불균일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데 폭발, 아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폭발이든 화학적 폭발이든 그 개념을 화약류랑 같이 합쳐서 얘기하면은 화약류는 물리적 폭발을 제외를 하는 거죠. 무조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화염, 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고 다량의 가스와 열을 발생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폭발 효과를 공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화약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학문적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화약류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연물, 하나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연물은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인데
가연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수님, 가연물 중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우리 배웠던 것도 뭐 있나요? 탄소, 목탄 다 화염이 아닌가요? 왜 그건 없나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첨가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는데 니트로글리세린 안에다가 노벨이 처음에 뭐 썼어요? 그 바깥에 뭐라죠? 운송하기 위해서 완충제로 톱밥 사용했었죠. 근데 톱밥이나 전분 같은 게 있으면은 점도가 되게 끈적끈적하죠. 우리 짜장면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춘장 볶고 전분가루 넣죠. 끈적끈적하게끔 만들게끔. 그래서 화약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성분, 그러니까 형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목분이나 전분을 넣어요. 그래서 목분은 쉽게, 그러니까 톱밥이죠. 톱밥가루예요. 쉽게 연소해서 가스 발생량을 낮추고, 약질이라는 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체 상태를 고체로 바꾸거나, 그렇죠? 전분도 마찬가지고, 또는 내가 폭죽놀이 쏠 때 그 바닷가에서 쓰는 이 철분에다가 이렇게 철선에다 이렇게 보면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튀죠.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규소철 같은 거예요. 철가루가 들어가면은 발생되는 열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폭발물을 딱 만들었어. 자, 이거 만들었는데 얘가 조금 열이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을 넣어줘야 되고, 열이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열을 낮출 수 있는 애들 넣어야겠죠. 액체 상태야. 근데 액체 상태로 산업용에 쓰기 좀 어려워. 고체로 바꿔야겠죠. 반대로 고체가 너무 단단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액체로 바꿔야겠죠. 가연물들이 대부분 폭발물의 어떠한 프로퍼티를,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예감자라는 게 감도를 높이기 위한 애들, 규소철도 열량을 높이기 위한 애들, 발열체, 중유, 경유 같은 경우는 암폭 폭약의 가연물이죠. 예감도 높이려고 쓰는 거고, 전분이나 목분 같은, 전분은 목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분은 약질의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거고, 황은 착화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앞에는 소화기형 탄이 있었고 뒤에는 155mm 포탄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가 터졌고 탄약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이때 주위에 경계병이 없었고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포탄이 터지고 나서 뒤에 155mm 포탄이 있었는데 155mm 포탄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폭성은 뭐냐? 내가 A라는 폭탄과 B라는 폭탄 두 개를 두고 얘만 터뜨렸어요. 그러면 얘의 후폭풍, 열, 압력에 의해서 얘가 터지느냐를 측정하는 게 순폭성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 나가서 배우겠지만 사상 순폭도로 얘기를 하려면 아이고 화약을 여기 하나 두고 여기다 화약을 하나 둬요. 그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얘만 터뜨려. 그러면 얘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터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사상순폭도인데, 앞에서 탄약고 얘기를 했을 때 군용폭약은 순폭도가 나빠야 돼요. 좋으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막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차량에 막 싣고 가다가 하나가 뚝 떨어졌고 터졌어. 근데 옆에 있는 게 감도가 너무 좋아갖고
얘 터진 애들에 의해서 연달아 폭발하면은 다 죽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폭감도와 폭발 안정성이 순폭도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수업 시간에 반 학생분이 순폭도를 여쭤봐서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내수성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죠. 근데 탄약고에 수분 조절 장치 있나요?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도 폭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민수용이나 군용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폭약의 비중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파용은 결국은 구멍을 뚫고 거기다 화약을 채워야 되는데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거예요.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위에 뜨겠죠. 그리고 무거우면 물 위에 가라앉을 텐데 구멍을 뚫고 나서 지하수가 없으면은 비중 이런 거 다 상관없죠. 가격상한 게 최고죠. 자,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나 지하수가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자, 폭발 효과에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민수용 산업용 폭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렇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폭발 한 번 하는데 뭐 1톤, 2톤 이렇게 쓰는데 1톤, 1000톤씩 쓸 때도 있어요. 한 번 폭발하는데 잘못 터뜨려봐요. 단가가 얼마야? 인부가 얼마고. 그래서 폭발 효과에 단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폭발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냐면 온도, 압력, 최적, 폭약의 폭발 속도, 폭발 당시에 발생하는 기체의 특성 등이 있는데 얘는 폭발 효과라는 게 내가 어떠한 폭발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탄광용 폭약에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탄광용은. 근데 야지, 우리가 노천 발파에서는 온도 이런 거 상관없죠. 그래서 폭발 효과를 어떤 걸 얻을 거냐를 고려를 할 때 이 중에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고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고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뒤에 또 한 번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거를 조절하는 효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목이나 채광 산업의 그 기술을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줄이는 방법들, 이런 폭발 기법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토목공학이나 굴착공학 이런 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뒤에서 일부 부피나 압력을 조절하는 거는 조금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수업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질문이 없으신 거겠죠. 나중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질문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폭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폭발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폭발 속도라는 게 결국은 반응 속도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못 외워도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건조한가 보네.
이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은 뭘 나타내냐면 얘는 속도 상수예요. 어떠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는 뭐냐? 뭐랑 연관됐냐면 충돌 빈도라고 빈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활성화 에너지, 얘는 온도예요. 얘는 기체 상수. 이렇게 되는데 수식을 못 외워도 좋습니다. 어쨌든 폭발 속도라는 게 반응 속도랑 똑같은데 속도 함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를 올린다고 해볼게요. 얘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올려야 돼요? A를 키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낮추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익스포네이셔널 그래프니까 이거를 말로써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켜갖고 C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C를 만들 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들고 싶으면? 자, 이 수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A랑 B랑 만나갖고 C를 만들 때 A랑 B랑 빨리 부딪히게 하면 될 거죠. 그쵸? 많이 부딪히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A랑 상관이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부딪히는데 한 번 부딪힐 때 세게 부딪힐 수도 있고 얕게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가려면 어느 일정 세기 이상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 A예요. 그런데 얘가 A와 B가 많이 부딪혀야 되고 어떤 일정 강도 이상의 힘을 갖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 일정 강도를 에 부딪히는 힘을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이는 빈도를 높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충돌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빈도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통에 A랑 B랑 있는데 A와 B가 이 통 안에서 부딪힐 때 충돌 빈도, 프리퀀시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높이고 싶어. A랑 B랑 계속 부딪히게 하고 싶어. 이 통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온도를 높이는 방법. 그쵸? 얘가 많이 왔다 갔다. 또 하나는 그쵸? 부피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돌 빈도는 부피를 줄여서 얘 A와 B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이고 온도 T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가 활발히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속도 함수와 폭발 속도를 연관시켜서 볼게요. 자, 우리가 폭발 속도를 미칠 때 우선 뇌간의 힘, 기폭 강도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EA.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폭발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여기서 힘을 조금 줬어. 그러면 속도가 쭉 붙게 가고 그래서 빵 크게 줬어. 아예 큰 힘을 줬어. 그거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물질의 프로퍼티 자체의 성능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약포의 지름 장전 밀도 장전 방법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내가 화약을 채우는데 또는 뭐 그 뭐죠? 화승총에다가 화약을 채우는데 넣고 A라는 사람은 엄청 다졌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A 그냥 흔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했어. 어느 게 더 빨리 터질까요? 네? 밀도가 높은 게 많이 터지겠죠?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개념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면 화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랑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꽉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덜 전달되겠죠? 근데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알맹이 밀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단위 최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뜻 설쳐갈 때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약이 이거는 장약이에요, 작약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밀도를 높이고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폭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작약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을 뇌관의 힘을 약하게 하고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은 천천히 타겠죠. 이게 장약의 형태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화약 탄을 뜯어보신 분들 보면은 4.2인치 포 쓰시는 분들 여기 있으신가요? 4.2인치 포의 장약은 어떻게 생겼냐면 말방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판때기형으로 이렇게 싹 객관돼 있어. 그런데 155mm나 105mm는 펠렛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건 또 말발굽처럼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봉처럼 생겼어요. 이게 다 형태를 나타내고 구멍을 뚫어놓은 게 연소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화학식 써봤죠? 속도 상태 K는 A의 2의 마이너스 2A의 RT. 이게 여기랑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화약류의 에너지 개수는 킬로그램 퍼 톤 미터로 표시하고 폭파 강도를 젤라틴 폭약의 N제의 함유량과 비교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단위 중량당 강도, 단위 체력당 강도로 표시하게 되는데 폭파 강도를 왜 N제로 함유량량 표가 표시하느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N제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은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군용 폭약의 표준은 TN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어떻게 쓰냐? 암포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제가 화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약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TNT보다 몇 배 좋아요? 또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몇 배 좋아요? 또는 암포보다 몇 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TNT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암포를 할 거냐, 아니면 TNT를 할 거냐, 이거는 폭파 강도를 뭘로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NG의 함유량과 비교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 NG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NG가 좋아요.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만한 놈이 없어요. 그래서 랭포스에 의하면 단위 중량량 강도 F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F는 6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9인데 여기서 F는 중량당 강도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킬로그램 퍼 톤 미터고 2는 에너지 개수고 최적은 V예요. 그리고 여기 V는 0도씨 1기압의 부피고 작업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QV는 폭발열인데 여기 V 있죠, V. 소문자 있잖아요. 얘는 일정 부피를 얘기합니다. 일정 부피에서. 근데 이 수식을 유도하거나 왜 나왔는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 요렇게 있다.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요런 정도만 있다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화약류의 폭발 반응의 양성인데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처음에 이제 연소할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폭발의 반응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짚고 갈 건데, 연소라는 거는 빛과 열구를 내는 급격한 산화 반응, 그 다음에 폭연과 폭괭이, 그러니까 연소 아래는 연소와 폭괭과 폭연이 있고, 연소는 100m/s 이하 속도, 폭연은 300m/s 이하, 폭괭은 저는 1000m/s 이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는 2000m/s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책마다. 그래서 연소가 있고 폭연이 있고 폭괭이 있는데 세 개가 종류의 차이는 폭발 속도, 연소 속도에 의한 거고, 도화선의 연소 속도는 우리 빅포드 도화선의 연소 속도는 150m/s 왔다 갔다 한다 그랬고, TNT 한 6000 돼요. 그리고 RDX, 우리 제일 유명한 RDX, TNT가 더 유명하긴 하겠죠. RDX 한 8000 정도 돼요. 80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폭연과 폭괭의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폭괭은 압력 밀도가 상승하면서 충격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충격파에 의해서, 충격파도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그림에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있죠? 아마 책에 또 볼 텐데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충격파가 형성이 되면서 기체 생성물의 흐름이 되어 있고 강한 파괴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장풍이랑 저는 느낌이 비슷하고 나 봤어요. 장풍 이렇게 딱 하면 빡 맞아 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웹툰 보시나요? 웹툰에 보면 고수 나오잖아요. 고수. 문정부의 고수 딱 맞으면은 딱 맞으면 그럼 내장이 파열됐다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연소와 폭연과 폭행은 속도 차이고, 폭행은 첨도합이 생기는 충격파가 생성이 된다. 폭발 속도가 음속파보다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게 PPT에는 2000에서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00m 이상, 1000m/s 이상이면 다 폭행이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나갈 게 화약류의 분류예요. 화약류의 분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화약류의 분류가 통상 조성, 성능, 용도, 법규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분들의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류해볼게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는
나는 그렇게 싫어. 총포 정비 주특기와 그 외 나머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소속인 사람과 그 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자전거를 한번 분류해보세요. 산악용. 네? 산악용. 산악용과 경기용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 어?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비슷해요. 뭐 앞에 반 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동기를 다룬 자전거냐 안 다룬 자전거냐 그 다음에 성인용이냐 유아용이냐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였었지? 앞에서 뭐 산악용이냐 경기용이냐 또는 뭐 세발 자전거냐 두발 자전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것처럼 화약류를 나누는 분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화약류에 대한 분류는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중에 요 챕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화약류의 분류는 조성에 의한 분류를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 문제는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 국무원 시험 문제는 법규에 의한 화약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법규를 다루지 않아요. 뒤에 부분은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법규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봤을 땐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했지만 니트로셀룰로스가 장약이에요, 작약이에요? 앞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전 밀도랑 충격 감도랑 이런 거 기폭 감도에 달라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법규에서는 TNT 그러면 무조건 작약 이렇게 해놨어요. 장약으로 쓸 수 없다고 해놨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에 의한 분류인데 조성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크게 혼합 화약류와 화합 화약류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혼합 화약류는 화약학이 제일 처음에 이제 학문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혼합 화약류는 폭발 물질이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서로 두 가지 이상 물질이 폭발 성능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두 가지를 합치면은 폭발 성능을 나타내. 이게 혼합 화약류였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흑색 화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색 화약이 황, 탄소, 초석 세 개 다 폭발물 아니죠? 그런데 세 개 뭉쳐놓으니까 폭발물이 되죠. 이 의미가 혼합 화약류의 초창기의 그 정의였어요. define. 근데 지금은 혼합 화약류의 이름이 좀, 그러니까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화학 화약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 화약류는 그 물질 자체가 혼자서 폭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배웠던 TNT,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RDX 이런 것들이 풀무인산수 이게 우리가 말하는 뇌홍입니다. 뇌홍. 이게 화학 화약류예요. 단독 물질 하나만으로도 화약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센과 니트로셀룰로스 섞었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화학 화약류냐? 아니에요. 얘는 혼합 화약류예요. 근데 원래 혼합 화약류의 정의는 뭐였어요? 폭발물이
A와 B가 폭발 성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두 개를 합쳤을 때 폭발물이 되는 것이 혼합 화약류였는데 지금은 단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 화합 화약류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A와 B가 폭발성이건 비폭발성이건 상관이 없어요. 두 개를 무조건 섞으면 혼합 화약류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말고 수류탄에 들어가는 작약은 뭐예요? 모르시나? 그러면 크레모아에 들어가는 작약 컴포지션 B예요. 컴포지션 B. 약자로 컴포 B라고 하는데 컴포 B는 뭐냐? TNT와 RDX 섞어놓은 거예요. 그냥. 또는 우리가 아까 뭐였죠? 그 5.56mm 탄 5.56mm 탄 있잖아요. 그 5.56mm 탄 딱 가면 알갱이로 돼 있죠. 그게 니트로셀룰로스예요. 근데 겉에다가 뭘 코팅했다 그러세요? 흑색 화약 코팅했다 그랬죠. 그래서 건파우더라고 그랬죠. 그게 얘예요, 얘. 예. 근데 흑색 화약도 그렇고 니트로글리세린도 그렇고 니트로셀룰로스도 그렇고 원래는 혼자서도 폭발하는 애들이죠. 그런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성능과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혼합 화약류로, 그러니까 조성에 의한 분류로 책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 챕터가 끝나면은 다음 챕터로 나오는 게 혼합 화약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합 화약류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보면은 혼합 화약류에는 산화성 고체 혼합과 액체 폭약과 복합 화약류, 무연 화약류로 나눠져 있고 화합 화약류는 질산 에스테르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아민 화합물 그 밖에 화학류가 되는데 기존의 책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복합 화약류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다이너마이트류 뭐 이런 레벨도 쓰는데 저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에는 이게 없는데요, 교수님? 네,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화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된 체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요만큼은 뭐냐? 우리가 폭발물이 만들어지려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산소 공급원이 뭐냐에 따라서 폭약을 분류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액체 폭약류는 고체가 아닌 애들. 여기서 말하는 주폭약, 그러니까 성분이 100% 중에서 60% 이상이 70% 이상이 산화제로 되어 있는 애들. 근데 그 산화제가 이거냐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액체 폭약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00%의 화약이 있었을 때 60, 70% 이상이 주요 성분이 얘다. 니트로메탄이다. 리퀴드 옥사이드다. 리퀴드 옥시전이다. 그러면은 록스를 보는 거예요. 복합 화약류도 마찬가지예요. TNT, RDX, 그러니까 컴포지션 B는 TNT와 RDX인데 TNT가 60% 이상, RDX가 40%다. 그러면은 가수성 폭약 B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합 화약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분자의 기능기가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도들이 많이 써요.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밖에 화약류는 유기금속 화약류나 뭐 기폭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성에 의한 화약류가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TNT예요. TNT인데
TNT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요거 없어요. 근데 요 앞에 요 물질 얘는 톨루엔이에요. 톨루엔에다가 황산과 질산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은 NO2가 이렇게 붙어요.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 안에 산소가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해지면서 터지면서 열과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합화학류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TNT와 RDX를 합치면은 컴포지션 B가 된다고 했고, 혼합화학류는 두 가지 이상의 폭발성 물질이 아니라 폭발성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혼합한 걸 얘기를 해요. 비폭발성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폭발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 비폭발성 물질, 비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 비폭발성 물질,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 이상 섞으면 혼합화학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질문 요청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용도에 따른 분류는 군용에서 좀 많이 써요. 군용에서, 군인에서. 그래서 초진약, 파괴약, 점화전폭약, 화공품으로 나누는데, 초진약은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장약이고, 파괴약은 작약이죠. 작약이에요. 그리고 점화전폭약은 기폭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외 동영상이지만 그 외 잡것들은 다 화공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탄, 수리탄, 그 다음에 크레모아에 쓰는 발파기, 또 뭐 있나요? 뭐 뇌관, 선, 또 산업 민수용에서는 에어백에 들어가는 화약, 신관, 내관. 연화는 뭘까요? 연화. 여자친구 이름인가? 아니에요. 연화는 그 폭죽이 터져갖고 이렇게 꽃으로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군용 화공품은 탄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약으로 얘기를 하고, 자, 용도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책에서는. 근데 아마 얘기는 할 거예요. 뭐 이거는 주로 뭐로 쓴다고.